실제로요. 지금 이재명 상임고문의 사법 리스크,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비롯해서요.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재명 고문과 관련된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심이 열동이 안 되면 안심하고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러고 와 근데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계시는 거 보면 10인분을 아들 문제 있으시나? 모르겠어. 그렇다고 뭐 초밥을 쌓아두진 않는 거 아니야.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밑에 사는 기생충이 있는 이유가 있어. 자, 이재명 고문 부부의 법카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살펴보면 이재명 고문 부부를 국고손실 공범 피의자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소위 법카 사용과 관련해서 네. 사실상 이재명 후보도 알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이제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두 명이 전부 이제 피의자로 적시가 됐는데 이제 국고 손실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했던 뭐 소고기 먹고 초밥 먹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경찰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배모 씨 같은 경우 형식적으로는 공무원으로 임명이 돼서 저 공직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말 그대로 거의 개인 비서였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배모 씨에게 들어간 월급 이 모든 거는 소위 개인 비서를 나라 돈을 사용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국고 손실의 금액에 포함이 되는 거고 네. 이제 국고 손실은 일반 횡령하고 좀 다른데 네. 이제 이게 국고 손실죄는 아무나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이 공무원 중에 회계 책임자 같은 경우에 국고 손실죄가 네. 인정이 되는데 여기 회계 담당자가 없잖아요. 네. 근데 왜 국고 손실죄지 하실 텐데 지방자치단체 장이 연루가 된 경우에는 아하. 지방자치단체 장을 회계 책임자로 봅니다. 자, 지금 경찰이 추산한 국고 손실액이요. 5억 5천만 원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법카 유용 액수가 당연히 포함됐고요. 유명하죠. 이 소고기나 초밥 샀던 비용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 그 관용차 렌트비도 포함됐고 또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담당했던 배모 사무관 기억하시죠? 이 전화로 굉장히 다그치던 그 배모 사무관 11년치 월급이 모두 포함이 돼서 총액이 국고 손실 5억 5천여만 원을 끼쳤다. 네. 이런 혐의가 지금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실 때 국고 손실 혐의라는 게 이게 굉장히 흔한 혐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대상도 공무원 중에 회계 담당자만 해당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꽤 형량이 높습니다. 높다면서요, 형량이? 국민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유사한 행동을 했을 땐 그 이제 횡령죄가 되죠. 네. 근데 이제 회계 책임자 등이 이렇게 국고를 손실시킨 경우, 그러니까 횡령을 한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센데요. 지금 저는 이 사안의 핵심은 배모 사무관의 급여가 국고 손실에 포함이 될 것인가일 것 같습니다. 네. 왜? 그게 만약에 포함이 되면 네. 지금 경찰이 추산하고 있는 5억 5천만 원이죠. 네. 일단 특가법에 보면 손실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형을 제외하면 살인죄하고 동일합니다. 형량이 굉장히 높고요. 네. 또 1억이 넘고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건 벌금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이재명 상임고문에게는 앞으로 정치적 미래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올 수밖에 없는 아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던 뭐 소고기 먹었다, 초밥 먹었다 이런 정도로 가십거리로 끝날 만한 지금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법인카드로 식사비 유용한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지금 징역 5년 이상의 무기까지 나올 수 있고 벌금형이 없는 지금 중죄에 처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방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제 이재명 고문이 네. 어떤 뭐 선거에 출마를 한다고 해도 그거 구실로 물론 선거 기간에 막 소환이 되고 이런 것은 힘들겠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간다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 수사에 좀 충실히 임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본인이 소명할 것이 있으면 가장
성실하게 소명을 하는 자세를 취하고 또 국민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좀 들려줘야 될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 김혜경 씨가 나와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이재명 고문이 해명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작기는 했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좀 이번에 사실 그 재보궐선거에 나간다면 어떤 공약 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앞서서 네.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소명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에 이재명 고문은요, 수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었죠. 그래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경계했어야 마땅한데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는 물론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자, 일단 이재명 상임고문 측은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한 5억 5천여만 원의 국고손실 공범 혐의, 자, 피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터무니없는 이 주장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다면서요? 네, 뭐 이 고문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관계자의 전원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반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배 모 사무관은 정상 근무를 한 것이다. 이것을 국고손실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직원이 잘못한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직원의 잘못을 지자체장하고 바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 중요한 것은 현재 나와 있는 이 주장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사건을 계속 들여다봐도 배 사무관이 도대체 어떤 부서에서 그 부서에 걸맞는 일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직원은 어떻게 해서 채용되었으며 무슨 일을 수행했는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를 채용했던 그 인사권자였던 지자체장으로서 이재명 고문이 책임지고 답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